아마 루이드 하면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산타토익 하면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루이드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루이드는 인공지능 기술로 교육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자 하는 미션으로 만들어진 회사고요. 사실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다루기는 했는데 좀 많은 것들이 좀 편집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좀 창업가의 삶을 살아야겠다, 또는 이제 창업가라는 게 아니더라도 마이웨이를 걷겠다 생각을 하게 된 배경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결정적으로 창업을 하게 된 계기는 군대에서 제가 고참한테 뱉은 말이 있었어요. 서로 되게 챌린지한 대화를 많이 하는 고참이었었는데 너가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게 뭔데, 너의 꿈은 뭔데,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그 쪽방에 앉아갖고 많은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때 어떻게든 이 고참을 이겨먹고 싶고 더 멋있는 꿈을 얘기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좋은 선임이다. 그걸 네네. 자극해주는 선임을 만난 거는 복이네요. 네네.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만든 제품이 이 세상 한 구석이라도 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면, 근데 그걸 내가 직접 목격할 수 있는 풍경이라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굉장한 보람을 느끼고 끝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그때 했었었고, 말을 뱉고 나니까 굉장히 계속 꿈이 커지더라고요. 이건 되게 좋은 교훈이네요.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말을 뱉으면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더 큰 사람이 된다. 네네네. 근데 그래도 그런 내가 결심을 했더라도 내 안에 그 창업가 정신이 자라더라도 네네. 첫 창업을 결심하고 실행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네네. 그때가 언제였어요? 그때가 저 미국에서 있을 때 대학교 4학년 때여서 미국! 유학생 출신입니다. 대표님이 유학을 가시게 된 데는 특별한 계기가 있다는 썰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너무 사랑하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다른 분한테 가신 거예요? 네, 다른 분한테 가셨는데 그분이 유치버클리를 나오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그 학교를 알게 되고 나라고 왜 못 가? 뭐 이런 생각을 군대에서 했어요. 보통은 나라도 왜 못 가까지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못 가거든요. 근데 네. 가셨네. 이 얘기의 교훈은 될 사람은 된다인가요? 첫 그래서 창업을 그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제가 그때 인턴을 하고 있었었고, 제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제 위에 딱 한 명의 보스를 위해서만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제 모습을 보면서 좀 현타가 왔었고, 근데 그렇게 좀 결핍을 느끼는 와중에 고산 대표님하고 호빗의 유영석 대표님, 그 두 분이 만든 타이드라는 곳에서 타이드. 네, 이렇게 스타트업 행사를 했었었는데 그때 실리콘밸리에 정말 유명하시고 유능하신 한인분들이 다 오셨었어요. 그때 저는 스타트업과 IT 서비스 뭐 이런 개념에 눈을 뜨게 됐었었고요. 그때 이제 만나서 친해진 분이 조성문 대표님, 네, 조성문 대표님. 그리고 어웨어의 뭐 범준이 형, 네네네. 그리고 노범준 대표님. 네. 그 당시에는 구글에 다니셨었던 네네, 김창원 대표님. 김창원 대표님, 이렇게 다 그 당시에 그렇게 친해져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제가 창업을 하고 싶어하는 그냥 단순한 희망에서 좀 더 실질적으로 뭔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고, 그때 사실은 이건 어디서 많이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버클리에 이제 민사고 출신 그 한인 몇 명들하고 중국 친구들하고 뭐 그리고 다른 주위에 있는 학생들하고 다 제가 인터넷으로 공고글을 올려갖고 버클리로 모아서 와우. 프로젝트를 한번 했었었어요. 그건 무슨 아이템이었어요? 그때 그 VoIP 기술을 통해서 유학생들이 훨씬 더 편한 UX, 그러니까 VoIP 기술을 저희가 직접 개발할 수는 없었고, 네네. 다행히 VoIP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회사하고 인연이 되어서 우리는 이제 안드로이드, iOS 앱만 만들어서 한국이나 다른 나라하고 좀 더 편하게, 그때 당시만 해도 그게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걸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한 3주 동안 합숙을 했던 게 사실 첫 번째 작은 경험이었었고, 3주 합숙의 결과는 뭐였어요? 앱이 나왔었다라는 거였고, 근데 그 앱을 갖고 상용을 할 수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왜요? 그 기술을 갖고 있었던 회사가 도망갔어요. 야, 근데 이건 되게 대표님한테는 자산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네네. 기술에 되게 집착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기술을 내 걸로 해야 네네. 이런 일을 안 당하지라는 DNA가 정말 생기신 정확히 것 같아. 맞아요. 네. 좀 그때 좀 집착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짧은 경험이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에 구글에 다니고 계셨던 김창원 대표님과 인연이 되어서 제가 열심히 김창원 대표님 설득을 하고, 또 김창원 대표님도 저의 이런 허슬링 하는 모습을 좀 예쁘게 봐주셔서 둘이서 이제 공동 창업을 했었던 게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는 타파스 미디어입니다. 타파스 미디어는 뭐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웹툰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제 웹툰 만화가들이 들어와서 자기 만화를 팔고 독자들은 공짜로 보기도 하고 사서 보기도 하는, 요즘 되게 또 잘 되고 계십니다. 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시작에 불과해요. 시작이 불가해요? 네. 아니, 여자친구 얘기도 충격이었고, 그래서 버클리 갔다는 것도 충격이고. 장윤준 대표님의 창업의 역사, 창업의 역사? 루이드 이전에는 그냥 공동 창업자를 만나면 그냥 죄다 떠나요.
대표님이 떠난다는 거예요? 아니 뭐 기술을 창업자가 들고 떠나거나 공동 창업자가 떠나거나 아니 근데 김창원 대표님은 안 떠나셨잖아요. 대표님은. 본인이 떠났잖아. 네 맞아요. 그럼 왜- 어쨌든 떠남의 역사. 왜 김창원 대표님을 배신했는가 그 얘기를 왜 등을 돌리고 칼을 꽂았나 얘기를 네. 타파스 잘 지금- 되는 타파스를 왜 그러니까- 버렸나 뭐 이런 얘기 좀 한국의 해주세요. 위대한 수출 상품인 이제 그렇죠. 웹툰. 싫었나요? 왜 떠났냐? 왜 떠났어요? 첫 번째 당연히 비자 문제가 있었었고요. 저는 이건 유학생 인정. 출신으로 같이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비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참 많이 부담이 됐었었고. 미국 정부 나빠요. 참 나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분명 둘이서 공동 창업을 했지만은 생각하는 방향이 분명 좀 차이가 있었던 거는 맞습니다. 싸웠구나?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싸웠구나? 전혀. 에이. 근데 이제 사실은 김창원 대표님이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대표가 아니었었고 코파운드였었고 대표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길로 가는 게 저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분도 다 김창원 대표님께 다 드리고 아 진짜요? 네네. 오 그건 또 대단한 결단인데. 네네. 근데 사실 그때까지 일하신 게 있는데. 얼리 스테이지였었기 때문에 김정은 대표님이 갖고 있어야 되는 지분을 제 지분을 갖고 나간다라는 거는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대표님 말씀이 맞는데 그런 의사결정하시는 초기 창업자는 굉장히 드물어요. 오히려 더 달라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거는 같이 죽자는 거죠. 그래서 또 여기서 배우셨구나. 내가 네네.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 CEO가 돼야 된다. 예,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CEO가 돼서 기술을 확보하면 좋겠어. 네네. 이런 네네. 욕망이 이제 대표님을 만드신 거군요. 네네. 이건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실패를 했다. 시도를 해서 실패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에너지가 기가 축적되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래서 다음엔 드디어 루이드 창업 얘기가 나오나요? 네, 리드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또 뭐가 있는 아니 그 중간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일단은 그때 당시가 몇 년도였죠? 타파스 미디어가요. 네, 네. 타파스 미디어에서 이제 나와서 2012년도, 2012년 13년이었습니다. 네. 루이드 언제 만드셨어요? 2014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럼 중간에 뭐가 있어? 2013년도에 뭐가 있어요? 몇 개월 동안에 그게 있죠. 다 털어놔 봐요. 중간에 한번 또 프로젝트성으로 이거는 했었던 거였는데 어쩌다 보니까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다 투자가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게 다 세팅되어 있고 근데 다만 제가 그래도 김창원 대표님께 많이 배웠었던 부분이 구글의 이제 PM 출신이셨기 때문에 완전 프로덕트 가이시잖아요, 김창원 대표님. 네, 너무 잘하시죠? 저는 제품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배웠었어요. 몇 년 안 되는 기간이었었지만. 네네네. 근데 어쨌든 그걸 경험을 해보고 제가 한국에 왔었기 때문에 제품이 만들어지는 공정이나 뭐 UX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제 개통 철학이지만 철학도 생겼을 때였고 그리고 개발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김창원 대표님께 정말 많이 배웠었고 야, 스승이시네 김청원 대표님. 정말 저한테는 스승이시죠. 야, 그 스승을 배신했어요? 참. 아무튼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있으니까 저에게 그 부분만 도와달라고 하는 이제 분이 계셨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결정되었다라고 했었던 투자가 사실은 다 결정되어 있지도 않고 다 거짓말이었었고. 거짓말이요? 네네네. 그럼 사기잖아요. 그쵸. 네. 근데 사기 당하신 거예요? 네 사실상 뭐 그렇긴 합니다. 근데 시작에 불과해요. 또 이것도 시작이야. 또 얼마나 시작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같이 참여를 했으니까 제가 제 하스 선배님께 네. 찾아가서 투자를 요청을 했어요. 지금 아니 이 사기를 친 분을 위해서 투자자를 모아왔다고요?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같이 시작을 했으니까 같이 이제 마무리는 한번 꼭 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책임감의 화신이시네 진짜. 근데 투자를 5천만 원을 받았는데 어. 그 돈을 갖고 날랐죠. 진짜? 네. 개인 계좌로 빼서 날랐죠. 그래서. 우리 업계에 사실 이런 예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요. 예, 이거는 더군다나 2013년이면 나름 우리 생태계가 자리 잡기 시작했던 때라서 네네네. 그분 지금 어디서 뭐예요? 모릅니다. 진짜? 네. 이제 저는 한 70% 정도에 되는 돈을 다시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한 3개월 동안을 아무것도 안 하고 추심 활동을 했었었고요. 말은 추심 활동이라고 하시지만 잠복도 하시고 뒷조사도 네. 하시고 돈을 받아낸 거잖아요. 왜냐하면 네네. 대표님을 믿고 투자해 주신 분한테 돈을 돌려드리기 저는 위해서. 그걸 생각하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저만 보고 투자를 해주신 거거든요, 그분이. 진짜.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테크 창업을 할 때 성공에 중요한 게 사람, 기술, 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이제 기술 들고 나르고 지금 이제 돈 들고 날랐어요. 그리고 본인은 사람한테 도망쳤어. 세 가지를 경험하셨네. 아니, 이 정도면 대표님 그냥 호구 아니에요? 호구? 근데 저는 결국에 어쨌든 믿지 않으면 일이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건 맞아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게 저의
이제 경영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상처 어쨌든. 받으셨잖아요. 네, 아까 네. 얘기하니까 현타가 왔는데.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그 사업은 다행히 최소한의 돈을 네. 돌려받고 그 투자자님께 다시 돌아가서 저는 다시 제기를 할 거니 근데 네. 어쨌든 제가 너무 죄송하니 이 리드라는 걸 이제 설립을 할 건데 여기에서 지분을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해서 그 지분을 공짜로 드렸고요. 네. 다행히 이제 회사가 너무 잘 됐죠. 네, 네. 지금은 이제 성장을 해서 좀 마음에 비해서 그나마 조금 갚을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됐고 네. 그 이후로는 이제 리드를 창업을 했고 아니야, 뭐가 또 있어. 아니야, 다 털어놓으라니까요. 아니, 대표님이 오늘 진짜 진짜 매운맛이네. 리드가 네. 2014년도에 창업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산타토익이 처음 나온 지 엄청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산타토익이 언제 출시됐죠? 산타토익이 2016년도. 자, 그럼 2015년에 뭐 했어요? 이거는 뭐 이렇게 큰일 아닌데 어쨌든 또 같이 아이고야. 하고자 아이고야. 했었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그것까지 겪고 각성을 했어요. 이거는 내가 대표로서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채워줄 수 있는 코파운더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심리적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나보다 좀 더 선배들을 자꾸 찾아서 내가 그러네. 창업을 하려고 했었구나. 근데 이건 굉장히 유약한 마음이고 대표로서는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계기가 이 마지막 스토리에서 이제 끝이 납니다. 이 마지막 스토리는 본인이 어쨌든 DB가 굉장히 필요한 그러니까 사람 DB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업이었었어요. 네. 근데 보니까 다 그게 이제 허수였던 거죠. 아, 이 또 사기꾼을. 네, 그러니까 뭐 근데 그게 그럼 야 이걸 믿지 말고 뭐 내가 머릿속에 다 있고 무슨 소리야. 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근데 그 DB가 분명히 명확하게 있다라고 해서 이제 같이 시작했던 건데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이건 진짜로 원래 생각했던 아이템으로 내가 필요한 사람들을 명확한 아레나를 갖고 모셔서 내 컨트롤 하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결심한 결정적 계기가 됐죠. 아니, 제가 옆에서 대표님하고 대표님 사업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느낀 거는 이분은 오너십, 내 기술, 그 다음에 압도적인 기술, 내 사람, 네네. 전문가 집단 이런 거에 엄청 집착하시는 분이구나. 네네네. 배경이 뭘까? 사기라도 당했나? 이런 네네. 생각을 했는데 사기를 진짜 당했고 여러 번 당했어. 여러 번 네네. 리드를 창업할 당시에 봤을 땐 모바일도 이미 승자가 정해져 있고 맞아요. 그 전에 인터넷은 당연히 정해져 있고 네. 그러니까 저는 무엇인가 시작을 할 때 넥스트 패러다임을 갖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때 UC 버클리의 이강욱 박사라고 하는 분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제가 들었던 단어가 머신러닝이었었고요. 그 머신러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저한테는 진짜 황홀하게 들렸었어요. 근데 그 머신러닝 중에서도 그때 당시에는 컬래버레이티브 필터링 있잖아요. 네. 어쩌면 이게 많이 고도화가 되면 실제 학습 효과를 낼 수 있고 비용도 엄청 줄어들고 한번 수학 쪽에서 한번 서비스를 내고 영어 쪽에서 서비스를 내려고 했을 때 확장성이 어마어마하겠구나라고 그렇네요. 저한테 이제 컨빅션이 왔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창업하게 된 거였었습니다.